오늘은 일반 종목 중에서 상승세를 타는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상승을 타는 토니모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논리는 비슷해요. 다만 이제 그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오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극단적인 진행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텐베거 주식들이 오를 때의 그 성향과 비슷한 성향을 띠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은 극단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밀리고 하는 형태의 진행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종목은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 달리 얘기하자면은 차분히 사놓고 뭐 몇 달이고 이렇게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스타일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그런 어떤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좀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가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고점을 경신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또 한국콜마라든지 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의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마녀공장이라든지 삐아 같은 종목을 거래하기도 했죠.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토니모리의 차트가 있는데요. 4월 달에 이제 고점을 갱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 정도 진행에서는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다른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가 토니모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화장품 업종이 성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대응을 할 수는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가는데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마감하는 양봉 형태를 띄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장중에 9%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밀리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치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까지 올라갔다 좀 밀리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역시 신고가를 갔어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텐베거 주식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락 이후에 빠른 매수 유입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쪽이나 아니면은 뭐 또 뉴로모픽 반도체, 뭐 AI 이런 것 쪽에 관련된 주식들은 단순 그냥 기대 심리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실제 성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현실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도 내려갈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내린단 말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했어요. 이게 하루에 한 개씩이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논리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계속 옆으로 기다가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게 4%예요. 그러니까 일반 테마성 종목이나 급등주에 비해서는 좀 둔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잠깐 반전 시도했다가 다시 또 내리고 1%예요. 그래봐야 또 1% 조금씩 내립니다. 여기서 테마성 종목은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거나 이러는데 강한 종목은 저기쯤에서 빨리 매수가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다면은 조정 시점에 저점 매수를 분할로 시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강한 반전이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여기서 조정 시 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금방 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걸 보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17% 상승이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12%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 일반 투자가에서는 요때쯤 관심을 가집니다. 자, 요때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신고가를 간 다음에 조정을 거치는데 4일 거래 이후에 4거래일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물론 4거래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횡보한 구간까지 다 합치면은 한 7거래일쯤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주식의 변동성이나 변화되는 리듬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느리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테마주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생각을 잘못해서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물리죠. 항상 좀 더 느리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돌파가 나왔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해요.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만 보면 초보자들은 흥분하거든요. 급하게 생각하니까 올라갈 때 추가로 더 상승 나오면 따라가 버려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해요. 자, 여기서도 음봉이 나왔지만은 역시 상승 마감이죠. 장중에 특히 8%씩 오르면은 마음이 급해지면은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가는 종목을 갖고도 여기는 수익이 연속으로 났네요. 자, 이런 경우에 한두 번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붙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는 크게 먹었어요. 장중에 2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1% 상승인데 이게 지금 조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항상 조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 샀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금만 샀거나. 근데 장중에 돌파가 나오고 엄청나게 날아가더라.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럼 다음에 저 자리에 있으면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식을 샀다 치더라도 고가에서 샀는데 신고가 치는 놈은 저렇게 사면은 수익이 나는구나. 크게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또 그런 공략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먹히다 보면은 급등하는 종목들만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한 번은 아다리 걸립니다. 그러면 손실 엄청나게 보죠. 자, 여기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조정 시 매수예요. 그럼 오늘 1.7% 하루 하락하고 그 다음에 3.6%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쯤에서부터 매수를 해 들어가거나 조금 더 버틴게도 되겠죠. 여기도 3.4%니까 한 3일 연속 떨어지면 조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빠른 감은 있는데 어쨌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한 칸씩을 진행을 하는 거를 그냥 제가 몇 마디에 그냥 한 10초? 5초? 5초 만에 한 개씩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게 하루에 한 칸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막상 실전에 가면은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루를 더 뺍니다.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게 이제 이 종목은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3%, 뭐 5%, 뭐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급등주는요, 이게 막 10%, 15%씩 빠져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아자작 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거래했던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거 막 급락하니까 투자자들이 막판에 가서 막 주식 던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더 사라 그랬어요. 왜? 그게 바로 인간 지표니까. 그게 바로 매수 시그널이에요. 투자자가 던지고 싶다 할 때. 그거 보고 더 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지표는 놀랍게도 정확합니다. 그때부터 반전 나오기 시작했어요. 증시가 폭락할 때 그런 현상이 또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보합권 뭐 이런 경우에도 계속 플러스 잠깐 나왔다가 또 밀리고 하니까 인내심의 한계를 좀 보이기 쉽습니다.
그치고 다시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내릴 때는 이만큼 찔끔찔끔 내리다가 반전 빨리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텐베거 주식이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다?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빨리 매수가 유입되는 거예요. 그게 급등 테마 주면은 하루나 이틀 만에 반등 바로 들어와 버리고, 이런 일반적인 주식도 3, 4일 만에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갭 상승. 근데 보통 여기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집 해가지고 올라갈 때 한 번에 확 틀어버리니까 이것만 해도 목표를 달성인데, 길게 가시는 경우에는 이걸 더 들고 가도 되죠. 그리고 하루 빠지면은 여기서 또 사실 힘들어요. 수익 났다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장중에도 보시면은 6%씩 하락하잖아요. 이 끌고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면은 굳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났으면 팔아라는 얘기를 해요. 또 나중에 또 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옆으로 또 기어갑니다. 이게 사실 얼마에서 얼마나 올랐으니까 내가 얼마를 베팅하면은 몇 프로 수익 났겠네, 이렇게 단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무식한 계산법입니다. 실제로 과정을 겪어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뽑아 올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됩니다. 조정 이후에 빠른 매수 유입. 그렇죠. 이런 거는 계속 여기 이 빨간 선 21선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요. 저 상태에서 또 버티면은 또 한번 뽑고. 근데 이것도 들고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11,300원을 몇 번이나 건듭니다. 그리고 또 밀려버리고, 좀 넘어갈 만하면 또 밀려버리고. 이거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쉬워 보이죠. 근데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익 난 종목을 계속 더 들고 가는 게 제일 어렵다. 난이도가 최상급이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수익이 났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 벌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올랐으니까 내리잖아요. 내리면은 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한 30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어. 어제 100만 원 받는데 오늘 30만 원 돼 있으면은 멘탈이 흔들흔들해요. 근데 200만 원을 먹고 싶으면 그거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주식에는 공짜가 없다. 그 얘기를 맨날 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 사는 것도 멘탈이 흔들흔들. 제가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거래해도 투자자들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두 달씩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은 여기서 18%를 먹는 거예요. 20%. 장중 20% 상승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를 팔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참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3일을 버틴 사람들, 남들은 다 팔아서 수익 실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다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실제로 100만 원 먹고 있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저 20% 수익을 먹는 거예요. 추가로 20%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수익 나던 사람이 250만 원이나 300만 원이 이제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하락 때도 마찬가지고 상승 때도 마찬가지고, 크게 먹고 싶으면은 그 변동성이나 남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그 무게를 견뎌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거래는 공짜가 없다. 남들은 공짜로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밑에는 엄청난 노력과 멘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백조가 그냥 우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발을 막 젓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고점 찍고 빠졌다가 다시 또 재반등했어요. 야,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플러스 4까지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기 저점 보세요. 1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다 다시 100만 원 된 거야. 이거 무게 견뎌내야 그 다음에 수익을 또 먹을 수도 있겠죠. 22%.
야,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아니니까 뭐 그날 그날 주가 보니까 뭐 보합이네 뭐 그러다가 언제 저게 저렇게 올랐어? 야, 나도 저런 거 하나 들고 있었으면은 야, 이거 7천 원부터 들고 왔어서 15,000원에 팔면 이거 두 배잖아. 내가 이거 3천만 원치만 베팅했으면 이거 6천만 원이잖아. 이 계산만 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나는 이런 생각들 진짜 경멸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노력은 무시하고 결과만 따지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식에서 성공을 못 해요.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성격 급한 분들. 예, 조금만 내리면은 이거 팔아야 되나요? 손절 쳐야 됩니까? 조금만 오르면은 이거 언제 팔아요? 막 이런 너무 급한 분들이 있어요. 급해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욕심은 엄청나게 크니까 올라갈 때 욕심내서 엄청나게 왕창 사고 그 다음에 멘탈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좀만 내리면은 겁나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탐욕을 가지지 말고 겁이 나면은 분할 매수를 하란 말이에요. 가격이 내릴 때마다. 욕심은 짠떡이고 멘탈은 초보자도 안 되면은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지 뭐.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 상승이 15%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만 원 수익 나는 사람이 7, 800만 원 벌고 그냥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뭐 앞으로 향후 진행은 어떨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큰 수익을 내고 싶으면은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우습게 보지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초보자들은 대체적으로 저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삐아처럼 내릴 때 줄줄줄줄줄 내려올 때 저점 매수, 추가 매수, 비중 확대 하다가 한번 확 치면은 다 털어요. 그러시면 제일 편해. 예, 그게 제일 속 편하고 뭐 그게 아니면은 저렇게 가도 되는데 일단은 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일단 방향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